광주는 방향이 잡힌 것 같소. 광주는 방향이 잡혔으니까 후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광주 걱정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해주고 우리 광주가 이제 서울로 경상도로 전화하고 투표 동료 하겠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여러분 앞에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얼굴 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방역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 올라와 계시는 분들이 일단 먼저 좀 내려가시고, 그리고 대표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이고 연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송영길! 광주 시민 여러분, 다 같이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자, 이제 모두 두 주먹을 불꽃 쥐고 하늘을 향해서 이재명 삼창후에 퇴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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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송영길! 감사합니다. 네. 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이 3.1운동 103주년 맞죠? 만세 한번 같이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민주주의 만세! 만세! 이재명 당선 만세! 만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해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각인의 규례를 균등히 하고 모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균등한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하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 자손들의 행복과 자유와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게 우리 헌법의 주요 전문 내용인 거 아시죠? 여기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께서도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 윤석열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나 저희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로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년 안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느꼈다고 윤석열 후보도 합의한 만큼 이번 헌법 개정의 전문에 4.19 민주이념 3.1운동과 함께 5.18 정신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동의 의사를 밝혀주시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헌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3.1운동 103주년 기념식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 헌법이 9차례 개정된 헌법인데 우리나라가 헌법 제정된 이래 8번 동안은 다 권력자들이 바꿨습니다. 마음대로.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개정된 헌법이 지금 헌법 6월 항쟁의 정신으로 1988년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이 지금의 이 9차 개정 헌법입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이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몸이 커져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여기 광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흥초등학교, 북성중학교,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중고를 이 광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우리 광주 시민과 한 마음인데요. 저는 우리 5.18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북 안동 출신의 그 소위 말하는 TK 출신의 소년이 나름대로 야심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중앙대학교 가서 그 사법고시까지 합격했는데, 누구처럼 TK 출신이니까 그쪽에 줄 서가지고 그 실력과 능력 추진력으로 했으면 윤석열보다 더 검사로 출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 성질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쪽에 줄 섰으면.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 그때는 사법고시 300명 뽑았습니다. 100등 안에 들면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됐어요. 근데 자기도 여러분 변호사 개업할 때 판검사 한 1, 2년이라도 하다가 옷 벗어라. 그러면 전관 예우 받아서 좀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유혹에 빠지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300명 뽑는데 제가 57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도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되는데 잠깐 저도 유혹에 빠졌습니다. 야, 송영길이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인천에 노동 변호사로 갔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도 같은 길로 성남 시민과 함께 시립병원 만들기 운동을 하다가 이게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귀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호남 출신으로 영남 출신, 그것도 특히 TK 출신이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한 길로 왔다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합니다. 그쪽에 정말 군사독재 정권 그 세력에 잘 나가서 했으면 그 실력으로 그 권력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어려운 길로 시민과 함께 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했고, 또 스스로 그 어려운 성남이라는 데, 분당이라는 데가 정말 어렵잖아요. 성남이 원래 청계천에서 쫓겨오신 이주 대신 광주라는, 경기도 광주 대단지와 노태우 때 만들어진 성남 분당 신도시가 합해서 성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 그래서 정말 부자들이 사는 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2014년 재선 때 55% 득표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90만 도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도 그렇고 분당에서 55%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소중하고, 특히 우리 5.18의 진실을 알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광주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각성시킨 새로운 정치적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같이 이번에 바꿔봅시다. 저희는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미가 있구나 그러고 박수를 보냈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 페이스북에다 뭐라 했냐면, 윤석열 후보님 조직에 충성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직은 조직폭력급에도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이란 게 무슨 조직이야 도대체? 자기들끼리 만든 조직입니까? 검사들 특수부들의 조직입니까?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60년 쥐뛰고, 윤석열 후보님의 아버님 윤기중 교수가 제가 다닌 연대 상대 응용통계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사법시험을 늦게 봐가지고 올해 이제 떨어지셨잖아요. 뭐 고생하셨죠. 그래서 8번 떨어지고 9번에 합격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18기인데 여기는 23기 5년 후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광주 출신인 거 아시죠? 광주 일고 출신인 거. 문무일 총장이 이재명 후보랑 같은 연수원 동기였습니다. 18기. 근데 후임 총장을 5기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벼락 출세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랬죠? 한직에 있는 분을 이렇게 발탁해서 그 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야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 댓글 공작을. 그걸 황교안 장관이 이렇게 압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기소한 모습에 우리가 모두 멋있게 보였고 박수를 쳤죠. 예, 그래서 그분을 발탁에 총장을 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분을 발탁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그러면 미래의 권력도 수사해야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그러니까 야당 편 들어서 우리만 수사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양반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18년도 중앙지검장 때 건진법사가 하는 산소의 가죽을 벗겨야만 하는 무슨 수륙대제라는 제사에 자신의 연등을 달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공무원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뭔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했다는 게 보여졌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러니까 야당에서 야 송영길이가 무슨 봉건제적 사고냐, 국민한테 충성해야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저를 그렇게 공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일견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7조가 확실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지금 독재가 없어졌으니까 기무사 보안대가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이 실제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2,500명 검사가 다 모여있고 검사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원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이 검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고 한 집안을 폐가 망신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권력이 검찰 아닙니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 같아서 검사가 정치적 편향을 간다는 것은 부패한 검사와 맞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죠? 그런데 정말 정치적 편향을 너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그런 윤석열 검사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고 여야를 넘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정치를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검찰총장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검찰 조직이 어떻게 대통령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이 말한 대로 검찰 출신 끼리끼리 해먹는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죠?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게 후진국도 아니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바로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일꾼을 뽑는 겁니다. 일꾼을 뽑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안, 우리 대한민국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에 맞는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집에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 고치는 분을 불러야 될 것이고 문이 고장나면 그것을 고치는 목수를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가 만연하고 뭐 난리가 났으면 검찰 출신이 뽑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무슨 그 흔한 아들 친척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게이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권이 수사를 방해해서 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검사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지지율 1등인데 거기 눈치 보고 줄 서고 있는데 무슨 소리 자다가 봉창 뽑는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는 것 지금 다 자기 장모도 무죄 판결 나고 판사든 검사든 다 지금 윤석열 그 검찰 조직이 잡으면 그 혹시 해코지다가 할까 눈치 보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없는 것도 밝혀낼 판인데 그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이 검찰 이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의 필요한 일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되겠죠? 네! 정말 경제 살려야 되고 남북관계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외교 국방 문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6년을 사람을 잡아다 구속시키고 기소한 일만 하던 검사에게 이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모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후보 텔레비전에 보면 술 마실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정말 어디 앉아가지고 막 이준석 대표랑 앉아가지고 막 소폭 한번 돌리고 막 이런 거 보면 이 삼겹살 먹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신이 난 느낌이 보이죠. 뭐 대장동 이야기하면 신이 납니다. 대장동 뭐 검사 뭐 박살내자 이런 거 그건 검사한테 맡기시고 그런 일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검찰총장 뽑는 게 아니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다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6개월짜리 검사를 검찰총장 시키면 잘하겠습니까? 8개월짜리 초보자를 이 대통령 시키면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경제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모르죠? 왜 TV 토론을 기피했는지 알겠죠? 내일모레 또 토론할 건데 한번 또 봅시다. 잘 몰라요. 알리백이 뭔지 몰라. 작게 5015가 몰라. 120시간도 모르겠고 잘 아무튼 모르겠어요. 정말 물어보면은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통도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서민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선거운동하는 건 오로지 정권교체, 정권교체, 민주당을 박살내고 교체하는 게 지금 핵이다 그러는데 요즘에 안철수 후보를 오늘 아침에 제가 3.1절 기념식에 만났습니다. 따뜻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역대급 연설했죠?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랬어요. 주술에 들는 듯이 정권교체한 다음에 1년 안에 손가락 장난 말이 나올 것이다 그랬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국민보다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놓고 우리가 대통령을 가르쳐가면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데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 이랬죠? 어디로 나라가 가야 될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놓으면 내일을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꿀 윤석열 후보라고 돼 있지만 국민이 키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 키워줬지만 그걸 배신했고 건진법사하고 지금 무슨 신천지가 막 키워준 거 맞죠? 내일을 바꿀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님이 내일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본인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누가 아까 그랬죠. 윤석열 되면 국민이 힘들고 이재명 되면 이재명이 힘들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식에 만나 뵀더니 그냥 얼굴이 너무 그냥 오전절에 비해서 그래서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합디다. 정말 짠하더라고. 죽을 고생을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요즘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이재명 후보를 말골 잡아서 공격하는데 나는 꼭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우크라이나 지도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아니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하고 다툴 때 제발 우리 정부 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좀. 왜 그렇게 우리 정부만 욕을 하냐고. 뭘 해도 우리 정부만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협상을 재개하자고 트럼프가 했더니 야당이 뭐라 그랬냐. 다 문재인 때문에 재협상하는 거래요. 문재인 때문에 재협상했습니까? 트럼프가 다 나프타도 재협상했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왜 부당하게 재협상하냐고 싸워서 우리 정부의 교섭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소재, 부품, 소부장 산업, 장비 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무역 규제를 했을 때 한마디라도 일본을 먼저 비판해 놓고 우리 정부를 뭘 요구를 해야지. 다 이것도 우리 문재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자민당 한국 지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런 자세를 좀 갖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힘에 기초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무슨 체인벌린 뮌헨 협정, 민스크 협정 이런 거 믿다가 우크라이나 침략된 거 봐라. 힘에 기초한 평화를 하자. 맨날 굴종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를 지금 해온 거 맞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폐기돼서 탄도중량 500kg, 사거리 800km가 다 제한이 철폐돼서 현무 1, 2, 3, 4 1800km가 날아가서 중국, 러시아도 사정범위에 들어가고 소위 말한 SLBM, 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SLBM 미사일이 완벽히 성공해서 세계 7번째 SLBM 개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지만 사드 배치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고 수도권은 사실 장사정포와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페이터리로 되어 있는 팩3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SM하고 이번에 한국형 아이언돔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지스함부터 시작해서 공중급유 정보기, 그 다음에 공중조기 경보기가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F-35가 40대가 들어와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평양에 뜨면 평양 방공망이 잡지도 못합니다. KF-21 한국형 시대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본부장 유광수가 제 대동고등학교 후배인데 자세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대기가 곧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튼튼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런 사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뭐가 될지 몰라요. 요새 자기가 집권을 하면 앱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앱으로 무슨 일손을 구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10년 전부터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를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데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군대를 왜 안 갔습니까? 이거 정말 시력 조작으로 병역 면탈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요? 어떻게 부동시, 난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 눈에 시각 차이가 커서 군대를 안 갔다는데 아마 지금 팔출을 하면서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엄청 법전 보면 눈이 피곤한데 안경을 낀 걸 못 봤죠? 안경도 안 끼고 당구 500 친다고 그랬더니 500은 안 친다고 그러는데 당구 실력이 얼마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치고 근데 그 부동시로 원래 부동시가 군대 면제된 이유는 0점 조준으로 총을 잘 못 쏠 것 같으니까 면제한다는데 사실 총 쏘는 거 못지않게 당구 500 치려면 그 정도 눈이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당구 친 사람들 다 아시죠? 그래서 내일 법사위에서 그게 공개된다는데 우리 오죽했으면 우리 이용빈 의원이 의사 아닙니까? 바로 지금 20분이면 확인된다고요? 확인돼서 이걸 밝힐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군 통수권자 뽑는 거 맞지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본인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정말 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선제 타격, 전쟁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유일한 자기 아들을 총을 들여서 휴전선에 보내는 아빠 엄마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는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하지 않는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이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말 이 4.19 혁명부터 3.1운동, 6월 항쟁, 5월 항쟁으로 만든 세계 유일의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달성해서 선진국으로 도입한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거꾸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책임 총리제와 결선 투표제를 비롯해서 위성정당 금지를 하는 정치개혁법 통과시킨 거 아시죠? 윤석열 후보는 왜 10일 놔두고 쇼하냐고 공격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런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태로 오늘 제가 김종인 위원장과 금방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개혁 그 법안 의원총회 결의가 너무 잘했다고 정말 적극 동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저 머리로는 안 되겠다. 오늘 아침에 또 안철수 후보도 만났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의 대한민국 아젠다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전폭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AI 집적 단지가 된 거 아시죠? 2020년까지 4천억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재명 때는 2단계를 만들어서 우리 광주가 AI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한전 에너지 공대 입학식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 공대를 기초로 우리 호남이 정말 에너지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권력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 검찰 동우의 검찰공화국 해체,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경제발전을 하면 앞으로 해주시고 민생회복하면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 그러면 이재명 아시겠죠? 세게 봅시다. 광주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경제발전, 민생회복, 나를 위해, 광주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재명 당선 만세! 감사합니다.